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기출문제 1급 2형의 엑셀 부문을 풀이하려고 해요. 풀이하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 작업 위주로만 풀이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1번에 2번, 3번, 그리고 계산 작업 아니지만 4번, 그리고 계산 작업 문제 5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버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신화공 교재에서 최신 기출 문제에서 해당되는 회차를 열어주시고 암호는 2541달러5예요. 바로 풀이하도록 할까요? 자, 기본 작업 1번은 분석 작업에서 나오긴 하지만 제가 풀이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에서 2번.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고급 필터를 수행할 때는 식을 먼저 쓰는 거죠. 조건에 관한 식. 그래서 조건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합계 점수의 순위가 20보다 크고 그랬어요. 그럼 순위를 구해야 되겠네요. 우리 순위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순위는 랭크라는 함수가 하고 이제는 랭크가 함수가 좀 바뀌면서 랭크 EQ, 랭크 AVG가 생겼어요. 그래서 랭크 EQ를 쓰라고 하네요. 자, 결석이 숫자여야 된대요. 자, 결석이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isNumber라는 함수가 할 거예요. 자,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하는 건 AND이고 곧 식으로 조건을 써야 한다. 자, 식으로 조건을 쓸 때는 조건 범위의 첫 번째 셀에 조건 또는 조건 제목이라고 입력한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자, 결과는 이름, 결석, 지각, 출석, 중간, 기말인 대상을 표시할 거고 B36번 셀부터 표시하래요. 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밑줄된 것이 결과이고 이제 빨간색이 조건이 될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풀이해 볼까요? 자, 엑셀 시트에서 기본 작업 2번을 열어주시고 자, 조건을 쓰라고 하는 첫 번째 범위 자, B33번까지 내려가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라고 일단 쓴다. 나는 식을 쓸 거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할 거죠. AND를 넣는다. 자, 저는 마법사 씁니다. 키보드에 탭 또는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A나 위쪽에 FX를 누른다. 그럼 이제 AND에 대해서 하나가 나와요. 자, 지금은 합계 점수의 순위가 2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제 합계 점수의 순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랭크 .EQ로 한다 그랬죠. 자, 이것을 했을 때 20보다 커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isNumber였어요. 자, 한 개씩 하고 올까요? 제가 한 개씩 하기도 하고 뭐 두 개를 다 쓰고 가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떤 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녹음하고 있어서 우리가 피드백이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키는 대로.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랭크 EQ 한번 갈게요. 지금 제가 수업을 지금 방학 특강으로 하신 분들은 랭크 함수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랭크를 좀 먼저 하고 싶네요. 자, 랭크는 순위라는 함수예요. 그런데 랭크 중에 이제 EQ라고 된 것은 공통적인 순위, 왜 공동 1위, 공동 2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냥 그 순위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그 순위 중에 이제 나머지 행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2등이 2명이면 2가 2개고 이제 3등 없이 4등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위를 나타내는 함수가 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랭크의 인수는 총 3개입니다. 자, 이 3개의 인수가 어떤 걸 말하는지 일단 안내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칸에 넘버라고 쓰고 넘버라는 인수에 커서를 넣고 하단에 설명을 봐야죠. 자,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야. 순위를 구하려는 수? 자, 일단 보고요. 두 번째 인수는 클릭을 해보면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예요. 배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블럭을 많이 잡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더라고 된 곳에 커서를 넣으면 순위를 정할 방법으로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 순이고 자, 0이 아닌 값, 컴퓨터는 0하고 1을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을 써요. 자, 이걸 지정을 하면 오름차 순으로 순위가 정해진대요. 자, 그럼 내림차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0. 자, 100점이 1등이다.
10점이 뭐 꼴등이다, 60등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내림차순이고요. 이제 거꾸로 10점이 1등이다, 100점이 60등이다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대부분 숫자 큰 게 1등이죠. 우리 점수 높은 애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생략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오더는 알겠고 넘버와 레프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순위는 합계 점수로 구할 거예요. 기준 셀이 하나 필요하고요. 우리는 기준은 합계 점수예요. 자, 이 합계 점수에 첫 번째 데이터 누군가요? 강서구. 자, 우린 강서구에 대한 순위만 구하면 되고요. 이때 기준은 62고, 자, 60이라는 숫자가 합계 점수 전체 중에 몇 번째 큰 숫자인지 1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다시 정렬해 주는 것. 이게 순위예요. 그러면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서구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에서 첫 번째 셀은 6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레프는 자, 62가 어디에서 큰지 봐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합계 점수 전체 중에 몇 번째 큰 숫자인지 볼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하는 레프, 참조 범위가 우린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블럭이 이대로 놓으면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흘러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자, 비록 나와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 레프 범위가 파란색 그린 것처럼 내려가게 되면 62점, 70점 이런 미만의 숫자가 나올 때는 이제 이 큰 숫자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순위가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자, 랭크의 두 번째 레프는 언제나 항상 F4를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참조 범위 중에 항상 랭크는 채우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항상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F4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더는 뭐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합니다. 자, 이 랭크 함수를 했고, 랭크 함수는 기초 함수예요. 컴퓨터 능력 1급에서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엔드에서 두 번째 조건 갈게요. 자, 엔드로 이동하시고, 두 번째 로지컬 2에 커서 놓고. 자, 숫자입니까? 그랬잖아요. 이즈 넘버. 자, 어떤 게 숫자인지 봐야 되죠? 이즈 넘버 가서. 자, 결석이 숫자인 것을 볼 거죠? 그러면 밸류는 결석의 첫 번째 셀이다. 자, 항상 조건은 첫 번째 셀 위주로만 놓는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를 채우지만 고급 필터에서는 채우지 않아도 된다. 채워도 된다. 자, 확인을 하면 조건은 이제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자, 이름, 결석, 지각, 출석, 중간 기말 이 제목만 복사를 해서 자, 결과를 지금 맞나요? 아니죠? 이름, 결석, 지각, 출석, 중간 기말 맞네요. 자, 이것만 복사를 해서 B36번에 붙여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 할 준비가 다 됐어요. 상단에 있는 큰 표에 커서만 놓고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목록 범위 반짝반짝 할 거고 조건 범위에 우리가 쓴 조건 두 개의 셀 나란히 잡아주시면 되고 복사 위치에 내가 걸어놓은 제목행 잡아주세요. 자, 확인을 하면 고급 필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순위를 우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가 20등이라는 거는 좀 이제 보기가 힘들고요. 적어도 결석이 비어있지 않은 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 결과에는 결석의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고급 필터 설명 여기까지예요. 3번 문제 볼까요? 자, 3번 문제는 고급 필터와 좀 저는 이제 유사해 보여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풀다 보니까. 자, 조건부 서식이죠. 고급 필터와 다른 점은 지금처럼 어떤 셀을 클릭했을 때, 뭐 B2를 클릭했다. 그러면 고급 필터에서는 달러를 달지 않지만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가 B 앞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앞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셔야 돼요. 자, 이 달러는
부등호 앞에서는 한쪽에 걸리지만 부등호 뒤쪽에서는 달러가 모두 다 몽땅 걸린다. 뭐 최대 4마리가 걸리는 거죠. 자, 조건부 서식 해봅시다. 조건부 서식에서도 조건 먼저 챙깁니다. 중간과 기말의 평균이 10 이하이거나 그랬어요. 자, 5 주겠네요. 자, 25 이상이래요. 그래서 두 개 조건이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거. 행전체라고 했어요. 자, 행전체라고 하면 부등호 왼쪽에 B2라고 써놓은 곳 중에 문자에 열번호에 달러를 해줘야 한다. 자, 그러면 뭐 굵게 빨강 서식 줄 거고, 자, 여기에서도 뭘로 하죠? 수식으로 하고요. 함수는 5와 에버리지를 줬어요. 자, 다소 쉬운 함수이긴 하지만 저는 규칙을 계속 똑같이 갈게요. 그래서 식을 먼저 쓰고, 자, 그리고 나서 복사하고, 범위 잡고, 메뉴 열고, 붙여 넣는다. 자, 이거 좀 복잡한가요? 예,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외웠어요. 제가 말하다 제가 외워요.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할 거고, 행이라고 하면 첫 번째 행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식을 쓰는 게 좋아요. 자, 두 개 조건을 5로 연결합니다. 5 열어주시고. 자, 5에서 좀 확대해 드릴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간과 기말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중간 전체의 평균과 기말 전체의 평균인가? 자, 중간 하나와 기말 하나 이렇게 빨간색 블럭만큼의 평균인가? 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중간 기말 몽땅 평균인가? 뭐 이런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자,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는 우리가 채우지 않지만 컴퓨터가 시스템적으로 아래로 채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한다? 빨간색 네모를 쳐진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평균이, 자, 평균을 구했어요. 이것이 10 이하이거나, 자, 10 이하이거나.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평균을 구했어요. 자, 이것이 25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25. 자, 에버리지를 2번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에버리지에 넣어서 중간과 기말을 잡되, 자, 부등호 왼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F4키를 통통통 눌러서 열에 달러가 있게 한다. 자, 다시 한번 에버리지 또 한번 가야 되죠. 수식 입력줄의 두 번째 에버리지. 중간과 기말을 블럭 잡고 행이라고 했으니까 행에는 달러가 없게 통통통 열에만 달러를 놓는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지금처럼 식을 쓰면 복사를 하고 취소를 한 다음에 자, 셀 언급한 범위를 블럭을 잡아요. 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하시거나 수식 입력줄의 옆에 이름 상자가 있어요. 자, 이곳에 제시한 범위를 쓰시면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자,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 가고 세규칙 갑니다. 자, 수식이라고 했죠? 수식이까지 가서 붙여넣기를 한다. 자, 오른쪽에 서식 단추 누르고 첫 번째 지시사항에서 말한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의 빨강. 우리 글꼴색인지 채우기색인지 다 봅니다. 확인, 다시 확인한다. 자, 이제 맞는지 좀 볼까요? 우리가 역시 평균은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눈으로 평균이 좀 구해지죠. 중간기만. 7, 8, 뭐 7하고 9면 일단 8점. 자, 8점이니까 12야. 그죠? 자, 28하고 26이면 27점, 그럼 25 이상 이렇게 숫자가 매우 크거나 작거나 하고 있어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풀이해드리는 문제는 식은 아니에요. 페이지 레이아웃인데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도 예전 기출문제로 풀면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메뉴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다. 자, 그 메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쇄 영역 설정하는데 시트 탭에 있다. 자, 어떤 행위 반복적으로 인쇄되는 인쇄 제목도 시트 탭에 있다. 자, 용지 방향은 페이지 탭에 있다. 자, 맞춤은 여백 탭에 있다.
자, 상단 가운데에 시트 이름이 표시되게 그런데 자, 상단이라고 하면 어디죠? 머리글이죠. 상단은 머리글입니다. 머리만 쓰면 이상하다. 자, 그리고 하단 가운데 그런데 하단 어디죠? 바닥글이에요. 자, 저처럼 어떤 시트에 있는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페이지 레이아웃 뒤지지 못할 만큼 없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 찾아갈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인쇄 영역, 행 반복, 용지 방향, 맞춤, 머리글, 바닥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엑셀 시트 여시고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계속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서 페이지 설정에 쑥 들어간 저는 오목한 단추를 눌러서 한꺼번에 푸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가도 돼요. 인쇄 영역을 놓습니다. 인쇄 영역 설정 이렇게 가시고 뭐 인쇄 제목을 합니다. 뭐 여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면 저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 안에서 이제 편집 단추를 열면 다시 이 메뉴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냥 페이지 설정 오목한 단추 눌러서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탭 우리 순서대로 볼까요? 자, 시트 탭의 인쇄 영역은 B2에서 K31이다. 자, 2번 행위 반복해야 되잖아요. 반복할 행은 2번이다. 2에서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2, $2라고 써져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 자, 용지가 가로로 하래요. 페이지죠. 용지 방향은 가로이다. 자, 페이지 가로 가운데 인쇄돼야 된대요. 여백 탭에서 하단의 맞춤을 가로로 체크한다. 자, 그리고 상단 하단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자, 여기서 머리글 편집을 누르고 상단에 자, 가운데 커서 넣고 자, 시트 이름이 표시돼야 돼요. 자, 모르면 이제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서 1초씩 기다립니다. 자, 시트 이름이 나올 때까지 가요. 찾았어요? 누르면 돼요. 자, 확인하고 위쪽에 기본 작업 2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바닥글도 넣어줍니다. 바닥글. 자, 하단에 역시 가운데. 자, 페이지 번호라고 나올 때까지 가요. 두 번째 아이콘이죠? 눌러주세요. 자,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면 끝나고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보지 않을게요. 전 자신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계산 작업을 해드릴게요. 자, 저한테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서 문자하세요 라고 하면 계속 계산 작업에 대한 질문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계산 작업만 따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작업 좀 들어주시고 모르는 부분만 들으면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문제 2번 계산 작업 5개 중에 자, 1번부터 저는 순서대로 푸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점 시험장에서는 아는 거 먼저 푸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1번. 자, 표 1에 할부기간 이용 금액을 사용하래요. 자, 저는 이제 안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표 2를 좀 봐주시고 자, F3에서 F33번에 그랬으니까 일단 범위가 채우기를 할 범위네요. 자, 할부 금액을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범위도 중요하고 표율도 중요하지만 우린 계산은 할부 금액을 할 거예요. 그럼 아래 세모 중에 할부 금액은 자, 이제 본격적인 식은 이건 거예요. 할부 금액은 이용 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인데 자, 이때 이 할부 금액에 뭐가 들어오네요. 자, 이 할부 금액은 할부 기간이 숫자가 아니면 0을 넣으래요. 그럼 숫자가 아니다? 우리 좀 전에 이즈 넘버를 했잖아요. 자, 이즈 넘버를 하게 되면 숫자이면 뭐가 나오죠? true이다. 그럼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펄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not이라는 함수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걸 줬느냐, 어떤 걸 쓰느냐는 함수를 뭘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또 아래 보면 25에 뭐 25490을 25에 500 이렇게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490이 500으로 바뀌었어요. 자, 반올림인지 올림인지 좀 모르겠지만 일단 버림은 아니네요. 그죠?
자, 아래 is number가 나왔고요. if가 나왔고 라운드가 나왔어요. 자, if를 쓸 곳이 있나요? 자, 일단 라운드는 오늘 반올림. 이 말 꼬였어요. 자, 반올림 하는 곳에 표시를 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 is number는 숫자인지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자, if 어디다 쓸까요? 필요가 없나요? 있죠. 여기 뭐뭐이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뭐 true이면 이런 펄스를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숫자이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자, 아니면 0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때 구성 한번 볼까요? 자, 할부 기간 이곳에 우리가 0을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이곳에 0을 넣으면 할부 금액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할부 기간 자체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if를 어디다 다냐에 따라서 식이 바뀌는 거죠. 이 if는 제일 앞에서 출발을 할 때 if로 출발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조건에 맞으면 식을 쓰면 되죠. 뭐 지금은 숫자가 아니면 그랬는데 숫자이면이라고 줄 수도 있겠네요. is 넘버만 줬으니까. 숫자이면 식을 쓰고. 자, 숫자가 아니면 0을 써요. 자, 이 식에 뭐 들어가죠? 라운드 들어가야 하고. 이용 금액 나누기 할부 기간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이용 금액을 앞에 놓고 할부 금액에 나누기 하세요. 할부 금액에 if 쓰셔도 돼요. 그럼 라운드 어디 가요? 제일 앞에 들어가야죠. 뭐 라운드에 0을 해도 라운드에는 0일 거니까 이렇게. 자, 이 중에 어떤 식을 쓰셔도 여러분들 식에 대한 답은 나와요. 어떻게 써볼까요? 두 개 다 써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제가 시험장에 갔다면 할부 기간에 넣었을 것 같아요. 뭐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리지널로 봤을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지까지 일단 할부 기간에 넣어서 써보고 if를 앞에 넣어서도 한번 써볼게요. 답도 확인을 해보고요. 자, 표 1번에 할부 기간 F3번에 커서를 놓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식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할부 금액은 이용 금액 그런데 이용 금액은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되고 채울 거니까 하나만 클릭해야 되죠. 나누기 할부 기간을 하는데 이 할부 기간을 했을 때 if를 쓸 거라고요. 자, 이거의 끝이 아니죠. 자, 우리는 이 결과를 어찌됐든 반올림해서 표시할 거잖아요. 라운드도 할 거라고요. 자, 라운드 앞에다 걸게요. 자, 이게 이제 식이 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썼다면 자, 라운드가 됐네. 라운드. 자, if에 커서 넣을 거고요. 마법사 열어볼게요. 자, if에서는 이용 금액이 할부 기간이 숫자가 아니면 0을 주랬으니까 숫자면 할부 기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거꾸로 말을 하면 자, 이곳에 로지컬 테스트에 is number라고 이제 숫자예요 라고 줘야 되는 거죠. 자, 할부 기간이 숫자인지 물어봐요. 숫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오른쪽에 펄스가 나왔네. 자, 이곳에 숫자가 아니면이라고 또 주는 사람이 있어요. 펄스이면 이렇게.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럼 숫자가 아니면 어떻게 줘야 돼요? 0 주죠. 자, 숫자이면 자기 거 데이터 가지고 오면 되죠. 자, 만약 여기 펄스를 안 쓰면 자, 숫자이면이라고 하면 뒤집어져야죠. 2, 3 가지고 오고 숫자가 아니면 0 줘야죠.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생각나는 대로. 저 같으면 펄스도 썼어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게 지금 있는 식이니까 숫자라면 2, 3을 가지고 올 거고 자, 아니면 0을 줄게요 라고 넣었어요. 그럼 오른쪽에 이건 숫자 아니니까 0 나오는 거죠. 자, if 함수 끝났고요. 자, 앞에 가볼까요? C3 뭐 곱해서 나누고 지금 이제 뭐 디바이저 나왔어요. 0을 줬기 때문에. 자, 라운드에 갈게요. 자, 라운드에 갔을 때 우리 숫자 끝단이 2개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2예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이 식이 맞는지. 자, 확인을 할게요. 이게 뭔 일이래요? 자,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쓴 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어떻게 됐죠? if에 의해서 지금 첫 번째 식이 고맙게 0이 나왔어요. 자, div 나누기 0이라는 이 오류는 0으로 나눴어요 라는 오류예요. 자, 모든 수는 0으로 나누게 할 수 없죠.
적어도 1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0으로 나누어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오류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식을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나 이거 안 하고 if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지워볼게요. 자, if를 시작하자. 등호 if. 자, 두 개씩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법사 여시고. 자, 처음에 이제 넣는 거죠. is number. 자, 헬부 기간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이면 식을 진행하고 숫자가 아니면 0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곳에 펄스라고 쓰면 뒤집어지니까 자, 숫자가 아니면 0이고 숫자이면 식을 주셔야 돼요. 뒤집으셔야 돼요. 뒤집어서 써볼까요? 또 오류 안 나길 기다리면서. 자, 만약에 펄스가 아니면 true이면 이곳에 0을 주고 이게 이제 펄스로 숫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true 답이 나오면 이제 반대로 주면 돼요. 이것도 왠지 자신이 없네. 이용금액 자, 나누기 할부 기간을 할 건데 자, 이 수의 앞에 걸으셔야 됩니다. 자, 라운드도 할 거다. 이 계산이 되게 되면 라운드도 할 거다. 자, 라운드에 가게 되면 자, 23 나누기 C3 나누기 23을 했고 자, 이곳에 마이너스 2를 준다. 우리 맞죠? 500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이 식은 맞는지 봅시다. 확인을 하니까 지금 얘는 문자니까 0이 나왔고요. 이제 몇 개만 채우고 오면 되잖아요. 자, 채웠을 때 얘는 11,7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35,200원에 3을 나누면 여러분 얼마죠? 11,600 얼마 나오나요? 700 얼마 나오나요? 7. 뭐라고 나오죠? 암산해 보시면 자, 그거를 반올림해서 데이터 나오네요. 지금 잘 나오는 걸로 확인되죠? 그럼 전체를 채운다. 그래서 숫자 없는 곳에는 0이 들어가고 숫자 있는 곳에는 숫자 들어가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써보시고 오류가 나면 다시 고쳐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둘 다 식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사용자 정의함수 나왔네요. 그러면 식을 먼저 쓴다. 자, 식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좀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료 결제 방법이 할부이면 나왔으니까 또 if. 오케이. 자, 뭐뭐뭐뭐이고 현금이면에서 조건 또 물어보네요. else if. 자, 그러면 0 줄 거고 그 외는 그랬으니까 else 주면 되겠어요. 자, if, else 문을 쓰라고 했고 자,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여요. 사용자 정의 함수 해볼게요. 자,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여시고 삽입의 모듈. 자, 나오면 일단 박스를 쓴다. 퍼블릭 펑션. 자, 그런 다음에 if로 출발해서 써보자. 자, if 만약에 결제 방법이 여러분 문제 보고 쓰세요. 자, 할부라는 문자와 같으면 자, 이면 해야지 된 이용금액 곱하기 18% 나누기 뭔데 자, 이거를 FN 수수료라고 내가 함수를 시작한 곳에 이용금액 오타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우스 화면이 두 개여서 자꾸 아래가 눌러져요. 미안해요. 이용금액 곱하기 자, 18%라고 쓸 수 없어요. 0.18. 100 나눠서 씁니다. 나누기 할부 기간. 자, 쓰면서 내가 쓰는 문자가 위쪽에 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만 쓰고 있나 한번 보시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그 안에 있는 문자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저 지금 틀렸는데 결제 방법이 위에서 지금 틀린 거죠. 결제 방법 이렇게 오타 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else 아니었을 때 한 번 더 물어봐요. 결제 방법이 현금이면
FN 수수료는 이거 복사하세요, 여러분. 이용 금액 곱하기 0.05. 저는 다 복사했었어요. 시험 보러 갈 때는 마음이 급하니까. 0인데 선생님 책이 아래 깔려서 굳이 핑계를 대면 자, else FN 수수료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 있죠. 이용 금액 곱하기 0.05. 그렇죠? 자, 그리고 and if. 선생님 시험장 안 가기 얼마 다행이에요. 옛날에 봐놓기를. 오타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도 오타가 없는지 자신이 없네. 잘 썼으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프로시어 창 닫고. 자, 수수료를 계산할 거니까 G 3번에 커서 넣고 등호 FN이라고 해서 눌러주시고요. 자, 결제 방법 첫 번째 셀 클릭, 이용 금액 첫 번째 셀 클릭, 할부 기간도 첫 번째로 클릭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간다. 현금이면 0이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한번 암산으로 잠깐 계산해 보시면 맞는지 알겠죠? 자, 이제 3번 할까요? 3번 문제는 표 1의 이용 날짜와 자, 표 4를 사용을 해서 결제 날짜를 표시하래요. 우리는 결제 날짜를 넣을 거야. 그런데 결제 날짜는 결제월과 결제일을 사용해서 자, 표시는 9월 25일로 나와야 된대요. 자, 저도 표가 없어서 뭔 말인지 일단 짐작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표 보시고요. 자, 결제월은 이용일자의 월 그랬으니까 이제 먼스가 나올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월 코드로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서 월 코드는 표사를 참조하랬으니까 참조 함수 나오겠죠. 자, 이게 날짜 서식으로 나타내라는 건지 데이터를 엮어가라는 건지는 이제 문제를 봐야 아는 건데 주어진 함수를 한번 볼게요. concatenate, vlookup, month, day가 나왔어요. 함수가 4개야. 자, 일단 month는 기초 함수죠. 월을 꺼내주는 함수. 자, vlookup도 우리 이 정도 되면 좀 알지 않나요? 참조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함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죠? vlookup. 자, 그림 vlookup에서 뭘 가지고 오지? 올 코드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지금 참조하라고 하니까. 자, day는 1이에요. 1. 어떤 날짜에서 1을 꺼내주는 함수. 그럼 concatenate는 앰퍼샌드가 없을 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앰퍼샌드와 같이. concatenate 안에 뭔가를 쓰면 쭉 이어서 뭐 여러분들 원광대학교 뭐 이러면 또 어딘가를 내가 주는 건가? 자, 원이라고 쓰고 내가 좋아하는 자, 그다음에 광이라고 쓰고 뭐 대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나면 concatenate의 각자 인수의 3개를 쓰면 원광대 이렇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제가 원광대를 좋아해요. 자, 모든 드로잉 지우기. 자, 그럼 표 1과 4를 이용해서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엑셀 여시고. 자, 결제 날짜이고요. 이제 저는 안 봤으니까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돼요. 저처럼 안 보신 분은. 자, 이용 일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표 4에 표사 참조하라 그랬죠? 데이터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이용 일자는 일단 날짜고요. 표 4는 코드가 얘는 또 왜 이러니? 1일부터 9일까지 월 코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월 결제일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월은 필요가 없죠. 데이터 중에. 그냥 9월 25일만 나오면 되니까. 자, 아래쪽에 있는 셀은 날짜는 아니지만 데이터는 다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행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뭐뭐부터 뭐뭐까지라고 나오는 표잖아요. 자, 브이로그 표 조사를 시작합시다. 자, 브이로그 표. 날짜에 결제일은 이용 일자와 그랬으니까 1일부터라고 해서 날짜 1만 들어가잖아요. 자, 이곳에 데이가 들어갈 예정이네요. 그쵸? 자, 1일부터 9일까지라고 하니까 vlookup 함수 중에 뭐를 써야 되죠? 네 번째 인수는 0이 아니다. 안 쓴다. 왜? 뭐뭐부터 그랬잖아요. 구간을 나타내는 표. 자, 첫 번째 인수는 1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우리는 세 번째 인수가 1번, 2번, 3번에서 세 번째 열의 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지하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좀 설명이 너무 길죠? 가끔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자, 결제 날짜 넣어봅시다. 등호. 자, 마지막에 몇 월 며칠을 연결해 주는 것은 날짜로 나온 건 아니어서 컨케이트네이트를 쓰셔야 돼요. 자, 컨케이트네이트로 시작을 하고요. 자, 이 안에서 제가 컨케이트네이트 먼저 해드릴까요? 몇 월 며칠 뭐 이걸 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9가 들어올 거고 숫자 9가. 두 번째는 월이 들어오면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5가 들어오면 되고 네 번째는 1이 들어오면 돼요. 아직 안 넣었지만. 그러면 9하고 25라고 이제 표시에 되어 있는 이곳에 9 대신에 어떻게 돼야 되지? 월 더하기 결제월은 이용일자의 월 더하기 월 코드라고 했으니까 월 코드를 더한대요. 자, 브이룩업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텍스트는 이용일자의 월 그랬으니까 months죠. 자, 이 월에 더하기 자, 이용 코드의 코드. 그럼 코드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된다 했죠? 브이룩업으로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브이룩업 한꺼번에 쓸게요. 자, 이것을 할 것이다. 이해돼요? 코드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month 가죠. 자, 어디에 월? 이용 일자의 월. 지금 그 말 그대로죠? 자, 다시 브이룩업 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사가 중심인데 표사에서는 1만 나와 있잖아요. 데이를 한 값을. 룩업 밸류가 데이예요. 데이를 한 값을. 데이 먼저 보고 올까요? 자, 데이 갑시다. 자, 데이는 시리얼 넘버, 날짜만 있으면 되고 먼스와 사용 방법이 같아요. 대출 일자에서 데이를 뽑아 올 거예요. 그럼 24. 다시 브이룩업 가죠. 이 수를 어떤 테이블에서 표사의 왼쪽 열에서 찾을 거고 고정시켜야 되죠. 표사의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데 네 번째는 생략이다. 좀 전에 설명했어요. 자, 그럼 컨케이트네이터에서 어디는 됐다? 9는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6월이에요. 데이터가. 자, 다시 컨케이트네이트 가서 하나 빼먹은 거 있죠? 텍스트 3. 25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어떤 것을 어떻게 가져가라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 결제일 25일은 25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용일자에 1이 아닐까요? 이거 지금 표사를 한 번 더 봐야겠어요. 그냥 24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결제일. 10월, 25월, 5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이 있어요, 지금. 오, 복잡합니다. 이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일단 그냥 1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더하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보니까 0을 더하면 이번 달일 거고 1을 더하면 다음 달이 되겠죠? 1을 더하면 다다음 달이 되니까 이 월은 의미가 없네요. 월 코드랑 같이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텍스트 3은 어떻게 하면 되죠? 결제일이 따로 표사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텍스트 3에도 브이룩업이 들어가야 된다. 저 같으면 저쪽에 있는 애를 복사를 했을 것 같아요. 복사할까요? 자, 복사해서 고치는 방법도 좀 배울까요? 지금 브이룩업이 제가 쓴 게 범위가 좀 작거든요. 컨트롤 C 하시고 컨케이트네이트에 텍스트 3에 컨트롤 V를 해요. 자, 이게 L23번까지가 아니죠? 우리 아래 보시면 끝까지 가려면 N이잖아요. 자, 브이룩업 세 번째에서 N으로, 처음부터 N으로 했으면 안 바꿨을 텐데, 오마야. 지금 제가 처음부터 N을 했으면 바꾸지 않았을 텐데,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바꿔야 돼요. N으로 바꾸시고, 자, 여긴 몇 번째가 되나요? 3, 4, 5, 다섯 번째 되네요. 다섯 번째. 그러면 얘는 1일이래요. 자, 맞나요? 24일이니까 1일인가요? 24. 맞네. 그쵸? 자, 확인하시고 채우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어요. 6월 1일이 나올 거고, 지금 한 번 더 제가 봐야 되는 게, 월과 일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만약에 확인을 했다 치면,
저는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자, 이 띄어쓰기 어디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월이라는 뒤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일은 뭐 띄어쓰기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식 마무리 할게요. 복잡해. 자, 채우기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수정을 하면, 자, 표사의 전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를 이용하셔야 되고, 자, 1번, 2번, 3번 월 코드를 더하는데 월 코드는 그 다음에 있는 월을 알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열에 있는 월은 사실 의미가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있는 열이 결제 1이네요. 그래서 브이룩업 두 번 쓰여지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면 저한테 톡을 주세요. 자, 이제 4번을 해볼게요. 표 1의 이용 일자와 결제 방법을 이용하고 표 2의 K3에서 M6 영역에 자, 결제 방법별, 월별, 사용 건수를 계산하래요. 자, 이 문제로만 봤을 때는 카운트가 나오면 참 좋겠죠? 조건이 두 개니까 뭐 카운트 ifs 아니면 디카운터 뭐 이런 애들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래 표시예로 5건이라고 표시하랬으니까 함수 뒤에 and 건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count, if, months를 사용한 월로 배열 수식으로. 그럼 if가 있는 배열 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if가 있는 배열 수식은 if가 있는 첫 번째 란의 조건을 곱하고 또는 더하고 조건을 곱하기 더하기로 연결하고 계산 범위는 두 번째 인수로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함수에 건수를 계산할 거잖아요. 자, 건수는 계산 범위가 뭐 된다. 이거 중요한 건데 건수는 계산 범위를 항상 뭘 준다? 1을 준다.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저한테 톡을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해드려요. 1을 준다. 그럼 우리는 건수를 구하는 함수 아래쪽에서 순서대로 일단 카운트가 건수를 구할 거고요. 조건에 맞는 것만 건수를 구하니까 카운트 다음에 if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표 2의 답을 받을 건데요. 여러분, 표 2를 떡 봤더니 세상에 얘가 양방향으로 채워요. 자, 그럼 양방향으로 채울 때는 이 월을 잡으면 첫 행이라고 해서 F4를 2번 누른다. 자, 현금을 클릭할 때는 왼쪽 열, 그래서 F4를 3번 누른다. 자, 표 2가 아닌 표 1을 잡을 때는 F4를 한 번 눌러준다. 이렇게 식은 쓰셔야 돼요. 자, 또 우리 볼 건 다 보고 가야지.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조건 중에 이 월이 내 데이터에 있냐 이거죠. 표 1에. 자, 표 1에는 2월이 없어요. 대출 이용일자는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2월인지 3월인지 4월인지 보려면 월만 꺼내야 되죠. 자, 이용일자에서 먼스를 꺼내요. 선생님, 근데 이 월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자, 2월 한번 확인할게요. 자, 숫자 2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클릭하셔야 되고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스를 꺼냈을 때 2랑 같아요라는 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결제 방법을 보면 결제 방법은 뭐 현금, 할부, 일시불 그대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 그대로 가겠죠. 자, count, if, months 뭐 이렇게 다 쭉 넣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2월 현금. 첫 번째 데이터에 커서 놓으시고 등호. 어쨌든 개수를 센다. 자, 마법사 여세요. 먼 개수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센다. if 가고. 자, if의 조건은 몇 개죠? 월별, 결제 방법별 해서 2개고요. 별말 없으면 곱하기입니다. 자, 2개 조건에 맞으면 계산 범위는 1이다. 빼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 쓰셔야 돼요. 조건 2개에 맞으면 계산 범위는 1이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지? 다시 볼까? 결제 방법별 그랬어요. 순서대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결제 방법이 더 쉬워요. 그래서 결제 방법 표 1에 있는 전체 내용 중에 자, 여기는 한 번 누른다 그랬어요. 같아요. 자, 표 2에 있는 왼쪽 열에 있는 거랑 왼쪽 열.
두 번째 조건 갈게요. 자, 두 번째는 2랑 같아야 되는데 2가 생으로 오진 않는데. 자, 그럼 어떻게? 고쳐서 온대. 월을 꺼냈을 때 걔가 같아요. 누구랑? 내 표 위에 있는 2랑. 월은 안 보인댔어요? 첫 행. 이것까지 일단 해요. 자, 먼스에 클릭하고 시리얼 넘버에 다시 커서 놓고 이용일자 전체를 잡아주는데 F4로 묶어준다. 자, 오른쪽에 답 나왔을까요? 자, count if months 그리고 1에서 데이터 4 아래쪽에 수식 결과 3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자, 오른쪽에 수식 입력줄에 오른쪽 맨 끝에 커서 놓고 마무리도 해야죠. 앰퍼샌드 건을 쓴다. 자, 마칠 때는 배열이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칩니다. 오른쪽이든 아래쪽으로 먼저 채우고 반대쪽을 채운다. 뭐 맞는지는 우리 현금이면서 2월인 거 3건인지 볼까요? 자, 현금 2월 데이터 이렇게 못 보니까 이럴 때는 표 안에 커서 놓고요. 데이터에 필터 그냥 잠깐 걸어줘요. 그래서 결제 방법 중에 현금인 것만 찾아요 라고 해주고 이 중에 2월이 하나, 둘, 셋, 3개 맞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필터 다시 풀어줘야지. 했던 흔적을 없애줘야 돼요.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맞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까요? 5번. 표 1에 데이터를 사용하고 표 3에 자, 어디 영역에 채우게 할 거예요. 요일별 이용 금액의 합계 오이의 썸. 자, 이용 금액이 계산 범위이다. 자, 아래쪽에 썸과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한 배열이다. 그러면 if가 없는 배열이다. 자, if가 없으면 조건과 조건을 모두 연결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한다? 계산 범위를 마지막 곱하기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용 금액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우리 조건은 하나로 보이네요. 요일별. 자, 여러분들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이제 오랜만에 좀 나왔어요.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보고 썸을 합시다. 자, 표 5번 열어주시고요. 이용 금액의 합계. 자, 여기 볼 거고. 자,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이렇게 지금 표 3에 보면 써 있어요. 자, 위크데이 무슨 함수인지 먼저 보고 가요. 자, 등호하시고요. 위크데이 쓸게요. 자, 그러면 설명이 나오죠. 요일을 1에서 7까지 수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로 하는데 위크데이는 이 월화수목금토일을 1, 2, 3, 4, 5, 6, 7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안 가르쳐주고 숫자로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월요일인지 알려면 1과 같아요. 이거 하면 되네요. 그쵸? 아래쪽으로만 채울 거고. 그러니까 조건을 찍을 때 요일을 찍으면 안 돼요. 뭘로 나오니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와 같아요 라고 해주고 아래 방향으로만 채울 거니까 F4는 3번 누르셔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랑 같이 해봅시다. 일단 합계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썸을 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자,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에 맞으면, 그죠? 바로 제가 열고 닫았고 곱하기를 했어요. 자, 이용 금액의 합계니까 이용 금액 전체 잡아주시고 F4 눌러줘야 되죠. 자, 위크데이 함수를 쓸 거라서 괄호를 좀 먼저 열고 들어왔어요. 자, 괄호 안에. 자, 뭐하고 같으면 위크데이를 했을 때 일단 위크데이 줬잖아요. 했을 때 같대요. 위크데이는 숫자로 나오는 함수를 했으니까 표 3에 왼쪽에 있는 요일이랑 같아요. 자, 저는 그냥 뒀는데 F4를 저처럼 3번을 하셔도 돼요. 저도 그냥 해볼까요? 자, 이제 위크데이라는 함수에 가서 공부해야지. 자, 위크데이 열었어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래요. 오, 날짜. 오케이. 자, 그럼 우리한테 준 날짜는 이용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일자 전체를 잡아줘야 되고 우리 배열하고 있어요. F4. 리턴 타입이 문제예요. 자, 리턴 타입은 밑에 썼더니 안 보고는 못합니다. 뭐 내용이 많아.
일요일을 1에서 토요일을 7까지 주면 여기다 1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쓰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가는 거야. 자, 여기 월요일을 1로 주고 일요일을 7로 주면 유형이 2래요. 그러니까 유형 2를 여기에 쓰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1이 간다는 거예요. 자, 유형 3을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1이 가긴 가는데 0, 1, 2, 3, 4, 5, 6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디서 봐야 될까요? 자, 이걸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표예요, 표. 자, 1일 때 월요일이죠. 일요일이 7번이고, 그러면 월요일이 1번이고, 일요일이 7번인 유형 2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2번이에요. 그럼 다 됐죠? 우리 배열 수식하고 있잖아.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자, 아래쪽으로만 채우게 할 거고 이것도 맞는지 보려면 우리 요일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류가 없으면 맞는 걸로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답 깔끔하게 나오면서 수업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